그래서 이제 역학적 에너지 하기 전에 일단 공식 정리 확인부터. 자, 일단 1. 1이라고 하는 거는 물체에 힘을 가해서 힘의 방향으로 이동을 하면 1을 한 거기 때문에 1은 힘 곱하기 이동 거리인데, 다만 조심할 거는 이 친구가 만약에 비스듬하게 힘을 받으면 어떻게 되죠? 비스듬하게 힘을 받아서 이동거리가 이동거리가 이만큼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지금 진행 방향이랑 세타만큼 각을 이룬다라고 하면 지금 여기서 이 친구를 이동시키기 위해서 필요한 힘은 F 얼마가 되지? F 코사인 세타지. 그래서 F 코사인 세타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저런 식으로 나란하지 않은 경우에는 힘 곱하기 이동거리 얼마까지 코사인 세타 해줘야 돼. 그래서 세타가 제로면 무슨 뜻? 세타가 제로면 같은 방향. 그래서 같은 방향인 경우에는 1은 그냥 힘이랑 이동거리 곱하시면 되고, 세타가 90이면 수직이니까 한 일 얼마? 제로. 그래서 힘의 방향이랑 이동 방향은 같아야 되고, 조심하실 거는 세타가 180도면 반대 방향이지. 그러면 이 경우에는 무슨 방향? 여기서는 이제 마이너스지. 그래서 이렇게 이제 마이너스가 된다. 그래서 이제 그래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얘는 힘 이동거리 그래프가 나오는데, 힘 이동거리 그래프 나왔을 때 그래프 아래 넓이가 뭐다? 1인 거는 기억하세요. 여기서 조심할 거는 특히 수특 들어가신 학교들은 힘이 알짜임일 수도 있고 그냥 가해진 1일 수도 있어. 가해진 힘일 수도 있어. 그래서 어쨌든 힘 이동거리 그래프에서 면적은 뭐다? 한 1의 양이다. 그렇게.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에너지라고 하는 거는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이기 때문에 에너지와 일은 서로 전환이 가능해서 물체가 일을 하면 에너지가 줄어드는 거고 물체가 일을 받으면 에너지가 올라가는 거고, 그래서 단위는 뭐 줄을 쓰지. 그래서 요거 관해서 식 세우는 게 제일 중요한데, 맨 처음 나오는 게 운동 에너지. 그래서 운동 에너지는 운동하는 물체가 가지는 에너지인데, 문제는 그 운동하는 물체 같은 경우에는 얘네가 다른 물체를 움직여서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에너지가 있고, 식은 기억하시고 2분의 LM V제곱. 그래서 M은 질량이고 V는 속력이지. 참고로 어떻게도 쓸 수 있어? 운동량 관해서 쓰면 P가 MV니까 EN분의 P제곱으로도 쓰실 수 있어요. 운동량이 MV이기 때문에, 그래서 가끔 운동량으로 문제를 풀어야 되는 경우가 아주 가끔 있어. 물론 속력으로 바꾸셔도 상관은 없는데, 운동량이 같은 경우에는 질량과 운동에너지랑 무슨 관계? 반비례야.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이거는 의외로 별표. 자, 우리가 이제 알짜임을 받으면 속력이 바뀌기 때문에 운동에너지가 바뀌어. 그래서 알짜임이 한 일은 이제 운동에너지로 전환이 되는데, 그걸 1에너지 정리라고 그러지. 그래서 1에너지 정리는 누가 한 일은? 알짜임이 한 일은, 자, 운동에너지 변화량과 같기 때문에 무슨 에너지에서 무슨 에너지 빼라? 나중 운동에너지에서 처음 운동에너지 빼는 거예요. 그래서 알짜임이 한 일이 그래서 보통 여러분 식 어떻게 세워야지? 라고 약간 안 나오는 경우가 있어. 그럴 때는 이 에너지 정리를 조금 기억해 주는 게 좋아. 이건 이따 문제로 볼게. 여기까지 됐어? 그 얘기 안 했다. 그래서 어쨌든 그래서 운동하는 물체는 물체에 힘을 가해서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어쨌든 에너지가 있는 건데, 여기서 이제 주의할 거. 자, 만약에 두 물체의 속력이 같은 경우, 자, 운동에너지는 뭐에 비례한다? 운동에너지는 질량에 비례해요. 특히 묶여서 같이 운동하는 경우 조심해야 돼. 묶여서 같이 운동하는 게 어떤 느낌인지 알지? 항상 줄에 묶여서 다닌 다음에 실이 한 번씩 끊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묶여서 운동하는 경우 운동에너지가 질량에 비례합니다. 그 다음에 만약에 질량이 같은 경우에는 운동에너지는 속력의 제곱에 비례해서, 문제에서 가끔 이런 표현 나와요. 이 물체가 운동에너지가 2배가 됐다 라고 하면 속력이 몇 배가 되었다? 루트 2배가 되었다. 그래서 문자 놓으실 수 있어야 되고,
만약에 속력이 3배가 됐다. 그럼 운동 에너지는 9배가 되었다. 그런 식으로 문자 놔줄 수 있어야 돼. 그래서 운동 에너지는 그렇게 이제 볼 수 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5번째 포텐셜 에너지지. 자, 포텐셜 에너지는 정의가 어떤 위치에 따라 물체가 가지는 에너지를 포텐셜 에너지라고 얘기를 하는데, 보통 이 특정 위치까지 물체에 대해 한 일이 에너지로 전환돼서 잠재적으로 그 친구가 이제 에너지를 갖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보통 포텐셜 에너지는 일이 전환되는 건데, 항상 어떤 힘이 있어. 뿅뿅이라고 그랬지만 어떤 힘이 작용하는 공간에서 그 힘에 대해 만약에 일을 해주게 되면 대한 이 친구의 위치가 바뀌게 되고, 그러면 포텐셜 에너지를 가지고 있다가 요 힘에 의해서 물체가 움직이면서 이제 일을 하는 거지.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게 무슨 에너지? 중력 포텐셜 에너지지. 그래서 중력 포텐셜 에너지는 중력에 대해 한 일인 거잖아. 그러면 뭐가 바뀌어? 높이가 바뀌는 거지. 중력의 크기를 두 글자로 뭐라 그래? 무게. 어떻게 계산? mg. 그 다음에 높이가 h. 그래서 이 중력 포텐셜 에너지에서 제일 중요한 건 뭐예요? 얘 써야지. 높이가 중요해요. 그래서 높이는 기준면에 따라 바뀌는데, 보통 기준면은 어디로 설정해 주는 게 좋게? 가장 낮은 지점으로 해주는 게 제일 좋고, 그래서 기준면에 따라서 중력 포텐셜이 바뀌게 하지만, 문제는 이 중력 포텐셜 에너지의 변화량, 조심할 거는 중력 포텐셜 에너지의 변화량은 기준면이랑 상관없고, 무슨 차에만 비례하는 거 조심하셔. 높이 차에 비례하는 거 조심해. 이거는 뭐와 무관하다? 기준면과는 상관없죠. 왜냐면 우리가 어떤 높이까지 들어 올렸는데, 어쨌든 간에 그 높이 변화량은 0에서 10m를 들어 올리든 마이너스 10m에서 제로로 들어 올리든 높이 차이는 바뀌지 않잖아. 그래서 포텐셜 에너지 자체는 위치와 관련이 있지만, 중력 포텐셜 에너지의 변화량은 높이가 아니라 높이 차이에 해당하기 때문에 기준면과 무관하다. 그래서 이 친구는 질량이랑 높이 잘 봐야 돼. 그 다음에 여기 제일 많이 틀리고 제일 싫어하는 거 뭐지? 탄성 포텐셜 겁나 싫어하죠. 자, 그래서 탄성 포텐셜 에너지는 우리가 뭐에 대한 일이 전환된 거야? 탄성력에 대한 일이 전환된 거야. 자, 그럼 여기서 조심할 거. 탄성력이랑 탄성 포텐셜이 헷갈리면 안 돼. 탄성력은 변형된 물체가 원래 모양으로 되돌아가려는 힘이 탄성력이고, 변형이 많이 될수록 탄성력은 크기 때문에 우리 탄성력은 어떻게 계산해? 탄성력은 kx예요. 여기서 조심하실 거는 이 x가 말이 안 나오네. x가 길이가 아닙니다. 무슨 길이에요? 변형된 길이인 거 조심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만약에 길이가 조금이라도 변형이 안 돼 있으면 탄성력은 고민할 필요가 없는 거야. 그리고 참고로 요 K는 용수철 상수인데 어려운 문제는 용수철 상수 안 준다. 여러분 찾아야 돼. 용수철 상수는 용수철 상수 찾아야 되고, 어쨌든 간에 이 친구를 변형을 많이 시키려면 많이 시킬수록 일을 많이 해줘야 되고 탄성력이 크게 들기 때문에 얘는 그래봐 먹어야지. 그래서 탄성력이랑 여기서 이제 변형된 길이, 그래프 그리면 그래프 어떻게 그려야 돼? 요렇게 그려줘야 되지? 요렇게 그려줘야 되고, 자, 여기서 기울기가 뭘까? 용철 상수예요. 용철 상수. 그래서 얘가 x만큼 바뀌었을 때 힘이 kx가 되는 거기 때문에 용철 상수고, 그래서 그래프 아래 면적이 탄성력에 대해 한 일이자 탄성 포텐셜 에너지. 그럼 계산하면 2분의 1 kx 제곱이지.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2분의 1 kx 제곱이야. 그래서 탄성 포텐셜 에너지 같은 경우에는 변형된 길이의 제곱에 비례하는데, 아니. 수능 타입으로 가면 안 되지. 요새 수능 타입은 일일이 계산하라고 안 나오거든. 근데 여러분은 내신이니까 계산하십시오. 열심히 하십시오. 그래서 그렇게 이제 보실 수 있다. 그래서 일단은 여기는 어쨌든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거는 에너지는 일할 수 있는 능력이고 서로 뭐 된다가 제일 중요해. 전환된다가 제일 중요해. 왜냐하면
여기 역학적 에너지 보존 법칙에서의 식의 기본은 바로 그것이기 때문이지. 자, 그럼 두 번째, 아니, 여섯 번째, 그럼 이제 무슨 법칙? 여기는 길게 설명해봤자 소용없다고. 역학적 에너지 보존 법칙. 언제만 성립한다? 노. 공기저항이랑 공기저항이랑 마찰이 없을 때. 이건 열역학 제2법칙이랑 관련된 거지. 그러니까 어떻게 활동을 해도 열 에너지가 생기지 않음으로 손실될 게 없는 거야. 그러면 역학적 에너지의 합은 어떻게 돼야 돼? 일정해야지. 그래서 역학적 에너지의 합은 어쨌든 어떤 해당하는 지점에 역학적 에너지의 합은 일정한데, 그럼 역학적 에너지는 뭐와 뭐의 합이야? 포텐셜 에너지랑 운동 에너지의 합이지. 그래서 높이가 바뀌는 경우에는 중력 포텐셜, 용수철이 길이가 바뀌는 상황이면 탄성 포텐셜, 그 다음에 물체가 속력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운동 에너지, 요거 합이 어떻다? 일정하다는 거지. 그래서 중력 포텐셜 에너지를 고민할 때는 뭐의 변화가 있을 때? 높이 변화가 있을 때. 탄성 포텐셜 에너지가 있을 때는 뭐가 보일 때? 얘는 그냥 이렇게 써야지. 용수철이 보일 때. 이 친구는 속력이 바뀔 때. 그러면 만약에 중력이 작용하는 공간에서 위아래로 이렇게 움직여. 그럼 무슨 에너지랑 무슨 에너지 고민해줘야 되는 거야? 중력 포텐셜 에너지랑 운동 에너지 고민해줘야 되는 거지. 용수철에 매달린 상태에서 좌우로 왔다 갔다 하면 탄성 포텐셜 에너지랑 운동 에너지 고민해줘야지. 그러면 제일 싫어하는 거, 용수철에 매달린 상태로 위아래로 왔다 갔다 하면. 그렇지. 셋 다 고민해야 되는 거지. 근데 어쨌든 여기서도 근데 막상 저 합이 일정하다라는 식으로는 세울 일이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어쨌든 핵심은 얘네들의 에너지 변화가 항상 일정하기 때문에 만약에 포텐셜 에너지가 만약에 줄어들면 반드시 무슨 에너지는 늘어날 거다. 운동 에너지. 근데 이렇게만 그냥 표기는 이렇게 할게. 실은 에너지 변화는 이렇게 딱 있을 수 있으니까. 거꾸로 얘가 이제 증가하는 경우 얘가 늘어날 거다. 반대로 얘기한 것 같은데? 증가하는 경우는 감소할 거다. 그래서 조심할 거는 두 물체가 같이 움직이는 경우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공기저항이랑 마찰이 없어요. 그러면 에너지가 줄어들 이유가 없으니까, 예를 들면 A 물체의 역학적 에너지가 줄어드는 상황이야. 그럼 B 물체의 역학적 에너지 반드시 어떻게 돼야 돼? 반드시 증가해야 돼. 그래서 정지해서 움직이는 물체 은근 되게 많이 했던 거 기억하지? 그러니까 정지해. 아이, 알았어. 이건 예시 볼게. 그렇게 이제 되고, 그 다음에 마지막 무슨 법칙? 에너지 보존 법칙. 이거는 우주에서 성립하는 유일무이한 법칙 중에 하나인데, 에너지 보존 법칙은 에너지는 새로 생기거나 없어지지 않기 때문에 뭐의 총량은 보존된다. 에너지 총량은 보존된다는 거야. 그러면 문제는요, 공기저항이랑 마찰이 있는 경우 열 에너지가 생길 거잖아요. 그러면 그 생성된 열 에너지 혹은 손실된 에너지는 어떻게 계산하면 돼? 처음 역학적 에너지에서 처음 역학적 에너지에서 무슨 에너지로 바뀐다? 나중 역학적 에너지로 전환됩니다. 이런 식으로 파악해 주시면 돼요. 자, D2. 자, 여기 문제. 한번 봐봐. 풀고. 오늘 풀이를 좀 많이 하려고. 계산 틀리면 신고해라잉. 계산은 자신이 없어. 아까 자긴 했는데. 자, 2번은 조금 어떻게 식 세워야 될지 감이 오니? 자, 2번에 보시면 핵심은 터널을 통과를 하면서 뭐를 받는다는 거 핵심? 힘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속력이 이제 바뀌는 상황인데 속력이 4V인 점을 찾는 거야. 자, 그러면 힘을 받으면 보통 만약에 뉴턴 법칙으로 풀면 뭐를 찾겠어요, 일단? 힘을 받았으니까 변위가 있고 힘이 있으니까 EAS를 쓰시면 되긴 하거든요.
근데 어쨌든 간에 여기서 알짜 힘을 받아서 운동 에너지가 바뀌는 거기 때문에 이 문제 저런 식으로 힘을 받아서 속력이 바뀐다는 얘기가 나오면 알짜 힘이 한 일이 뭐로 전환된다? 운동 에너지로 전환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문자를 놓는 거지. 여기서 받는 힘을 뭐라고 두고 F라고 두고 여기 힘을 받는 구간사의 간격을 얼마로 두는 거야? X라고 두는 거야. 거기까지 됐어? 그러면 첫 번째 구간에서 알짜이미한 일을 운동에너지 변화하면 식 그대로 세우면 돼. 알짜이미한 일은 힘 곱하기 이동거리. 그러면 운동에너지는 무슨 운동에너지? 나중 운동에너지에서 처음 운동에너지 빼면 되는 거니까 2분의 1 m 곱하기 4v제곱 마이너스 2분의 1 mv제곱. 그래서 간단하게 계산하면 얼마가 나오죠? 2분의 3 mv제곱이죠. 자, 그래서 A, B, C, D 이 중에 물체의 속력이 몇 V인 점 찾으래? 4V인 점 찾으래. 자, 그럼 이제 식 어떻게 세우면 되겠어? 몇 칸을 지날지는 모르가 했으나 어쨌든 간에 저기서의 운동에너지가 몇 mv 제곱이긴 해. 8mv 제곱인 거잖아. 그러면 여기서 힘을 받아서 이동을 했는데 나중 운동에너지가 몇 mv 제곱? 8mv 제곱이고 처음 운동에너지가 얼마? 8mv 제곱이 아닌가? 2분의 1 mv 제곱씩 세우면 되지? 그럼 계산하시면 얼마 나와요? 2분의 15 mv 제곱. 위에 거에 몇 배 하시면 되네? 5배 하면 되는 거지. 그러면은 지금 S가 몇 X란 얘기야? 5X란 얘기니까 몇 칸 지나면 돼? 5칸 지나면 되지? 하나, 둘, 셋, 넷, 5. 그러면 5칸. 그럼 답 몇 번? 답은 4번. 이렇게 되는 거야. 의외로 식 간단하지? 근데 막상 풀라 그러면 처음부터 잘 못 풀걸? 이유는? 저걸 써야 되겠구나가 생각이 날까요? 안 날까요? 안 나실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 식을 세우다가 뭔가 역학적 에너지는 아닌 것 같은데 막히는 것 같아? 그러면은 알짜이미아 1 운동 에너지 정리 생각해서 푸는 것도 괜찮아. 이해 갔어? 의외로 많이 써. 3번에 자 3번 답은 2번. 그러니까 여기서 운동 에너지 놓을 때 어떻게 놓으시면 돼? 그러니까 그냥 제대로 갈게요. 그러니까 C에서가 B에서의 4분의 5배니까 여기를 4위로 두시면 여기를 5위로 두실 수 있어요. 뭘? 운동 에너지를. 그래서 그대로 식 세우면 어쨌든 힘은 똑같이 받는 거니까 힘에다가 이동거리 곱한 게 한 일이 운동 에너지 변화니까 여기서 2가 되는 거지. 여기까지 됐어? 그러면 여기 A 지점 거는 어떻게 찾으면 돼? A, B 구간을 생각하면 되겠지. A, B 구간에서는 F만큼 받아서 몇 L만큼? 2L만큼 간 거야. 요게 사이에서 A에서의 운동에너지 뺀 건데 위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위에 거 몇 배 하시면 돼요? 2배 하시면 되죠? 2배 하시면 되니까 여기서 A에서의 운동에너지는 몇 E? A에서의 운동에너지는 2E가 나오지. 그래서 여기는 2E가 나오고 그 다음에 C에서 B, D로 가셔도 괜찮지만 짝수 할 거 생각하시면 B에서 D도 괜찮아요. B에서 D로 가면 마음대로 가십시오. 이 경우에는 힘을 몇 일 동안 받았으니까 4일 동안 받았어. 그러면 여기서는 이제 D에서의 운동에너지에서 B에서의 운동에너지 빼면 돼. 구간을 여러분 놓을 때도 보시면 되고 그러면 여기 4배에서 얘가 몇 E가 되니까 4E가 되니까 D에서의 운동에너지는 몇 E가 돼? 8E가 되지? 그러면 운동에너지가 4배가 된 거니까 속력은 몇 배? 2배면 되지. 됐어? 그래서 계산을 조금이라도 덜 하고 싶으시면 제곱을 안 쓰시는 게 좋아요. 싫어! 그럼 EAS 쓰셔도 돼요. 왜냐면 저기서 운동에너지가 몇 대 몇이라고 했으니까 4, 2, 5이면 속력은 몇 대 몇이야? 여기를 속력을 2V라고 두면 여기는 루트 얼마가 돼? 루트 5V로 하면 되지.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VA, VD 해가지고 여기서는 EAS 쓰시면 되지. EAS는 조금 능숙하지? 그래서 EAS 한 개 PC 구간에서 그래서 제곱의 제곱이니까 여기서 얼마? V제곱으로 해서 푸셔도 똑같이 식 세우셔도 상관은 없어요. 편한 대로 하십시오. 근데 에너지 파트니까 알짜임을 조금 써주시면 좋긴 해요. 왜냐면 경사면에서 나오거든요. 경사면 특히 수특 들어가는 학교들 같은 경우는 경사면에서 알짜임 이용해가지고 중력 포텐셜 에너지 변화랑 계산하는 게 나올 수 있어가지고
일단은 그래. 그거 일단 뒤에서 하도록 합시다. 여기서 핵심은 이거야. 공기저항이랑 마찰이 없기 때문에 여기서의 A의 역학적 에너지랑 여기서 운동 에너지랑 여기서 A의 역학적 에너지 어때야 돼? 같아야겠지. 마찬가지로 B도 여기서 역학적 에너지, 여기 운동 에너지, 여기 역학적 에너지 어때야 돼? 같아야 돼. 그러면 식 세울 수 있다는 얘기잖아. 그러면 지금 문제에서 이제 통과하는 시간이랑 어쩌고저쩌고 나왔으니까 일단 기억 보기 먼저 보시면 원을 통과하는데 걸리는 시간을 물어봤기 때문에 일단 여기 구간 A에서의 누구와 누구의 속력이 필요하게? A와 B의 속력 일단 요거부터 풀어줘야 돼. 그러면은 역학적 에너지 보존 법칙 쓸 수밖에 없지. 자, 그러면 저기서 식 세우려면 어떻게 세우면 될까? A 같은 경우는 식 처음에 어떻게 나와야 돼? 자, 처음에 역학적 에너지가 얼마야? EMAG H0. 아, 이거 문자 실사. 그 다음에 2분의 1 MA H V0 질량이 안 나와가지고. 자, 요게 어디서? 맨 처음에서의 역학적 에너지지. 그럼 바닥에서의 역학적 에너지는 2분의 1 MA VA 제곱. 그럼 마찬가지로 누구도 식 똑같이 세울 수 있어요? B도 식 똑같이 세울 수 있죠? 그래서 B 같은 경우에는 MBG H0 더하기 2분의 1 MB V0 제곱. V0 맞지? 아, 아니군요. 얘는 4 곱해야 돼. 얘가 4니까 계산하면 얼마 나와? 얘는 2 나오지? 그 다음에 2분의 1 MB VB 제곱. 근데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속력을 구하고 싶은데 뭔가 문자가 너무 많지? 자, 그래서 역학적 에너지 문제 잘 봐야 돼. 자, 지금 여기 체크. H0인 지점에서 자, B의 운동 에너지는 자, 중력 포텐셜 에너지 몇 배야? 4배야. 자, 그럼 저거를 이제 식으로 표현하자. 자, 그러면 H0에서의 B의 운동 에너지는 얼마지? EMB V0 제곱이에요. 자, 그 다음에 지금 중력 포텐셜은 얼마? MBGH0인데 곱하기 몇 배 해준 게 같대? 4배 해준 게 같은 거잖아. 4배 해준 게 같은 것이니 그러면은 지금 V0 제곱은 얼마가 나오니? 2GH0가 나오니까 GH0는 2분의 1 V0 제곱 나오지. 그러면 얘를 어디다가 대입해줘야 돼? 이제 밑에 대입해줘야겠지? 자, 그래서 밑에 대입, 아휴, 하기 싫다. 자, 그래서 밑에 대입한다. 자, 그래서 A 같은 경우에는 좌변식 어떻게 나와? 어차피 A는 다 지워지긴 한다. 자, 좌변식 어떻게 나와요? A는 제가 2분의 3인 것 같은데? 2분의 3 V0 제곱이 2분의 1 VA0 제곱 나오지. 됐어? 요 정도는 나도 암산할 수 있다고. 그래서 이렇게 나오고 B 같은 경우에는 2분의 1, 2분의 5. 얘는 2분의 5 V0 제곱이 2분의 1 VB 제곱 나오지. 됐어? 그래서 빠르면 얘기해. 대입한 거야. 대입해서 푼 거야. 그러면 A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이제 루트 3 V0고 얘는 루트 반대로 쓴 것 같은데? 아, 맞구나. 루트 V0니까 3분의 5배가 아니라 몇 분의 몇 배여야 돼? 루트 3분의 루트 5배가 나와야 돼요. 왜냐면 기억에서 이제 어차피 거리가 같은 상황에서 지금 속력비가 루트 3 대 루트 5기 때문에 A가 시간이 더 걸리죠. 그래서 시간비는 루트 5 대 루트 3. 됐지? 그 다음에 이제 니은. 자, 2에서 운동 에너지와 중력 포텐셜지가 같은 지점의 높이를 찾으래. 자, 그러면 이 경우에 운동 에너지와 중력 포텐셜 에너지가 같은 지점이라고 나는데, 자, 그러면 운동 에너지랑 중력 포텐셜 에너지가 같은 지점이려면 얘가 올라갈 수 있는 최고 높이의 몇 분의 몇이야? 2분의 1 지점인 거 찾으면 되지. 2분의 1 지점이면 중력 포텐셜이랑 운동 에너지랑 같을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 친구가 어디까지 올라갈 수 있는지를 따지면 돼. 그러면 지금 이 친구가 역학적 에너지가 A의 역학적 에너지가 얼마냐면 지금 A의 역학적 에너지가 얼마냐면 계산하기 싫다. 얘가 요걸로 식 바꿔 여기서 지금 식 대입하셔도 상관없을 것 같고 그냥 여기서 넣으셔도 상관없을 것 같긴 하거든요. 그러면 얘가
3MAGH0가 나와요. 요거 집어넣은 거예요. 그러면 이게 운동 에너지가 0일 때 최고점에서의 포텐셜 에너지거든? 그럼 얼마까지 올라가는 게 가능하다는 거야? 3H0까지 올라가는 게 가능하다는 거잖아? 그러면 같은 지점의 높이는 H0가 아니라 얼마가 나와야 돼? 1.5H0가 나와야 돼. 여기까지 갔니? 다시 운동 에너지랑 중력 포텐셜이 같은 지점이면 얘가 올라갈 수 있는 최고 높이의 중간 높이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최고 높이, 그러니까 포텐셜 에너지가 최대일 때의 높이부터 찾아주시는 게 계산하기 더 간단해. 이해 갔어? 그러니까 괜히 속력으로 식 놓지 마. 그러면은 손해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 디귿. 자, 디귿은 이제 구간 3에서의 B의 속력을 물어봤어요. 자, 디귿은, 그러면 여기도 똑같지 뭐. 디귿도 똑같지 뭐. 어차피 여기에서의 역학적 에너지랑 여기 역학적 에너지랑 어때야 돼? 같아야 되잖아. 그러면 지금 요것도 식 계산하는 거였으니까 B의 역학적 에너지 생각해 보는데 이 경우에는 조금 지금 역학적 에너지 생각하는데 그러면은 얘를 식을 좀 바꿀게요. 아니야, 계산한 다음에 바꿀까? 계산한 다음에 바꾸자. 그래서 맨 처음에 역학적 에너지가 MBGH0 그 다음에 아니야 EMB V0 제곱 저게 처음 역학적 에너지. 그 다음에 나중 역학적 에너지는 조심할 건 4H0까지 올라갔으니까 4MBGH0 그 다음에 지금 구간 3에서의 속력 VB'으로 넣으면 MB VB 프라임 제곱 VB 프라임 제곱 넣을 수 있지. 다시 이게 처음 역학적 에너지 구간 3에서 역학적 에너지 됐어. 조금 계산한 다음에 계산하려고. 마이너스 나와도 돼? 아, 마이너스 나와도 되는구나. 그러면 이항하면 어떻게 돼? 이항하면, 여기서 이항하면 어떻게 돼? 마이너스 3MBGH0 그 다음에 2MBV0 제곱. 아, 귀찮다. 그래서 얘 이항한 거고, 요거 집어넣으면 얼마 나오니? 얘가 마이너스 2분의 3. 그 다음에 얘가 얼마? 플러스 2분의 4. 그럼 계산하면 얼마 나와? 2분의 MBV0 제곱 나오지. 근데 요거랑 지금 요거랑 같은 상황이기 때문에 자, 그러면 속력 나오지요? 얼마 나와요? V0 나오지? 됐어. 빠르게. 그래서 결국은 디귿은 맞다. 그러니까 지금 15번 같은 경우에는 난이도가 높은 문제는 아닌 거야. 이유는 식이 저걸 보고 간단은 해. 지금 우리 쓴 거 뭐밖에 없어. 역학적 에너지, 보존 법칙밖에 없지. 여기 역학적 에너지랑 여기 역학적 에너지, 여기 역학적 에너지랑 같다밖에 쓴 게 없는데 다만 문제는 좀 어때? 계산이 그지 같죠? 계산이 이제 그지 같다는 그런 이제 차이가 이제 있다. 그렇게 이제 보시면 돼요. 자,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여기 높이 구하라고 했으니까 높이 뭐라고 도시면 됨? H. 여기 높이 뭐 여러분 문제 놓고 여기 역학적 에너지, 여기 역학적 에너지, 여기 역학적 에너지 같다고 해놓고서 연립하면 대충 나올 거예요. 나와? 안 나와? 안 나오나? 나오지. 근데 얘는 조금 더 간단하게 푸는 방법이 있어. 아니, 왜 얘기해봐. 괜찮아. 그렇게 해놔도 괜찮아요. 그 방법도 있네요. 그러니까 저기 운동에는 2, 4, 2 뭐 이렇게 놓고 해도 되지. 그러니까 여기서 운동 에너지 넣을 때 아까 제곱은 조금 안 쓰면 좋다고 했잖아. 그러니까 운동 에너지를 여기를 2제로로 넣으면 여기는 4, 2제로, 9, 2제로 넣어서 식 세면 V를 안 써도 해서 좋긴 해. 하나 더 있어. 삐! 근데 그렇게 풀어도 돼요. 우리가 뭐 지금 푸는 방법은 이게 어차피 여러분 증가속도 운동도 나올 거니까. 그러니까 푸는 방법은 지금 보시면 지금 어차피 지금 속력이 V씩 변하는 거 보여요? 그래서 여기 시간이랑 여기 시간이랑 똑같거든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 얘가 평균 속도가 이 친구는 2분의 3V
여기는 평균 속도가 몇 분의 몇 V? 2분의 5V 제로거든요. 근데 시간이 똑같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 거리비가 3대 5예요. 이해 갔어? 3대 5예요. 그러면은 지금 여기서 높이 B가 5대 8이라는 얘기이기 때문에 8분의 5H 그렇게 푸셔도 돼요. 오, 약간 요것도 신선하지? 그러니까 22번 같은 경우는 그래서 꽃이 두 개인 게 일단 역학적 에너지 보존물질은 다 끝나기는 해. 근데 아까 그 얘기를 명심해서 좋은 것 같아. 그러니까 뭐냐면은 가능하면 속력 제곱은 없는 게 좋긴 해. 왜 그런지 알지? 계산이 너무 어떻게 돼? 너무 복잡해지거든? 그래서 그거 운동 에너지 체안에 쓰시든지 아니면 감소한 포텐셜 에너지랑 뭐랑 같다. 운동 에너지. 그러니까 7일 이것트 같은 경우는 그냥 정석적으로 보면 식을 세울 때 역학적인 보존오지 세우는 것도 괜찮지만 여기랑 여기 비교해서 높이차 바로 나오지. 왜냐면 운동 에너지가 딱 봐도 여기는 얼마가 줄었어? 2분의 8이 줄었는데 여기는 운동 에너지가 얼마가 줄었거든? 2분의 5가 줄었거든? 그래서 8대 5 그렇게 계산해도 되고. 그래서 어쨌든 이런 식으로 공기 저항이랑 마찰이 없는 경우에는 역학적 에너지 보존물질 쓰시면 된다. 자, 7번 잠깐 얘는 조금 팁 좀 조금 하는 거 보고 가. 어제 비슷한 문제는 엄청 많거든. 일단 첫 번째 여러분 반드시 기억해 주실 게 있어요. 자, 그러니까 단순하게 역학적 에너지 보존법칙 쓸 때 그러니까 여기가 높이가 H야. 그래서 여기서 정지 상태. 그 다음에 여기서 어쨌든가 수평면에서 운동의 속력 V라고 치자. 그러면 지금 여기서 처음에 포텐셜 에너지가 나중에 운동 에너지로 전환됐는데 문제는 뭐가 지워지는 상황? 질량이 지워지죠. 그렇기 때문에 높이는 뭐의 제곱에 비례한다? 속력의 제곱에 비례합니다. 그래서 갑자기 그 얘기를 왜 하냐면 지금 문제는 A는 HA에서 떨어지고 B는 HB에서 떨어뜨렸는데 마찰 구간에서 등속 운동하고 충돌해서 반대 방향으로 운동해서 지금 핵심은 이거야. 여기서 지금 마지막에 정지,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충돌해서 반대 방향으로 갔는데 이 친구는 4분의 H 올라갔고 여기서는 몇 H 올라갔어? 4H 올라갔지. 자, 그러면 지금 보세요. 높이 B가 몇 대 몇이에요? 1대 16입니다. 그러면 속력 B가 몇 대 몇이란 얘기야? 1대 4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충돌 후에 속력이 일단 문자 넣을 수 있다는 얘기야. 충돌 후 속력을 얘를 V로 넣으면 얘를 몇 V로 둘 수 있어? 4V로 둘 수 있다는 얘기야. 그래서 요거 반드시 기억해야 돼. 그러니까 질량이 다르더라도 어차피 이제 얘가 역학적 에너지 보존법칙 쓰다 보면 이제 질량이랑 상관없이 수평면의 정지 상황에서 수평면을 굴러 내려오는 경우에 수평면에서의 속력의 제곱비는 뭐에 비례한다? 높이에 비례해. 이해 갔니? 그래서 일단 요게 첫 번째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팁은 아직은 팁은 아니야. 그래서 지금 수평면에서 B의 속력은 충돌 후가 충돌 전에 몇 배? 2배래. 그러면 충돌 전에가 얼마였단 얘기지? 충돌 전에가 2V란 얘기지? 그러면 여러분 HB는 바로 나와야 된다는 얘기야. 얼마지? 지금 여기서 바닥에서 운동 에너지 비가 몇 대 몇이야? 1대 2잖아. 1대 2잖아. 아, 1대인가? 아, 속력비가 1대 2잖아. 그럼 바닥에서 운동 에너지 비가 몇 대 몇이야? 1대 4거든? 그 HB는 바로 얼마가 바로 나와야 돼? 여기서 HB는 바로 얼마가 나와야 돼? H가 나와야 되는 거지? 한 번 더. 다시 문제에서 B의 속력이 충돌 후가 충돌의 2배이기 때문에 충돌 전에 HB에서 떨어진 속력이 2V거든요. 근데 문제는 아까 이런 식으로 마찰이 없는 공간에서 굴리는 경우에 이 수평면에서의 속력의 제곱은 높이에 비례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얘네들이 지금 속력비가 1대 2면 운동에너지비가 몇 대 몇이니까 1대 4니까 높이 차이가 몇 대 몇이 돼야 돼? 높이 B가 1대 4가 돼야 돼. 그러면 여기서 HB가 얼마인 게 바로 나와? H인 게 바로 나오지. 됐어?
그러니까 지금 요거 하나 가지고 지금 일단은 충돌 찾지?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여기서 이제 충돌했다라는 거야. 자, 여러분 충돌이 나오는 순간 스쳐 지나가야 돼. 이걸 써야겠다. 운동량 보존 법칙을 써야겠다는 생각에 싹 스쳐 지나가야 돼. 이해 갔어? 운동량 보존 법칙을 써야겠다. 싹 스쳐 지나가야 돼. 그래서 우리가 아직 충돌 전에 A의 속력을 모르거든요. 그래서 이거 그냥 V1이라고 쓸게요. 자, 그러면 이 친구가 A가 질량이 몇 M이야? 3M. 그 다음에 여기서 2M. 자, 그러면 여기서는 운동량 보존 법칙 써야 되니까 이제 식을 세워야 되겠지. 충돌 전 운동량은 얼마? 플러스 3MV1 마이너스 4MV1, 4MV. 충돌 후 운동량은 마이너스 3MV 플러스 몇 MV? 8MV 나오지? 운동량 보존 법칙 쓸 때 뭐 조심? 방향 조심. 방향 조심해야 돼. 자, 그러면은 지금 어차피 M은 지워지니까 3V1은 얼마 나오니? 야, 나도 계산. 12, 9. 12, 9 맞나? 9 맞지? 그러면 얘가 9V 나오니까 V1이 얼마가 나와? V1이 3V가 나오죠? 그래서 얘가 3V. 자, 그래서 여기가 3V. 자, 그러면 이제 무슨 법칙 쓰면 끝? 그러면 이제 에너지 보존 법칙 쓰면 되죠? 여기서는 왜 에너지 보존 법칙이라고 쓸까? 뭐가 보여? 마찰 구간이 존재하지.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두 번째 팁은, 자, 지금 A가 내려오고 있는 상황에서 마찰 구간에서 무슨 운동했다? 등속도 운동했어. 그러면 뭐가 안 바뀐다는 얘기야? 운동 에너지가 안 바뀐다는 얘기야. 근데 문제는 내려오면서 뭐가 줄어? 포텐셜 에너지가 줄잖아. 그럼 포텐셜 에너지가 준 만큼 무슨 에너지? 손실된 에너지가 되는 거지. 그러면 여기서 등속도 운동했다는 거는 이 마찰 구간에서 손실된 에너지가 얼마란 뜻? 4분의 3 3mgH가 되는 거죠. 미안해. 다시 써줄게. 손실된 에너지가 이제 포텐셜에 주는 것 때문에 3mg, 얘 3m 맞지? 얼마? 4분의 3h가 되는 거지. 4분의 3 맞지? 그래서 여기서 손실된 에너지가 얼마? 4분의 9 mgh. 여기까지 됐어?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 이제 A 거 가면 돼. 그래서 A는 요 높이에서 HA 높이에서 떨어뜨렸었을 때 손력이 몇 V가 되는겨? 3V가 되는 거지? 자, 그러면 처음에 역학적 에너지가 몇 mgh? 처음 역학적 에너지가 이제 3mgha였는데 이게 일단 첫 번째 에너지가 손실 하나가 되고요. 됐어? 그 다음에 두 번째 바닥에서 무슨 에너지가 되는 거지? 운동 에너지가 되는 거지? 2분의 1 3m 아이고 계산 싫어. 9V제곱 요렇게 이제 식이 나온단 말이지. 자, 근데 문제는 나 높이 구하고 싶은데 지금 뭐가 약간 식이 모자른 거 보이시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지금 뺀 게 하나가 있어요. 지금 여기서 B 거에서 지금 H랑 V 관계식 세울 수 있거든. 지금 여기서 지금 이 친구 같은 경우에 MGH가 얼마야? 지금 얘는 맨 처음에 얘는 지금 EMGH 가지고 있었는데 수평면에서의 운동에너지가 2분의 2M 몇 V제곱? 4V제곱이니까 계산하면 얘가 몇 MV제곱이 나와? 4MV제곱 나오지. 그러면 여기서 MV제곱이 얼마인 게 나오죠? 2분의 1 MGH인 거 식이 나오죠. 여기서 조심할 거 우리가 구하는 게 높이이기 때문에 V제곱을 없애는 거에 힘을 쓰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얘가 얼마야? 2분의 27 MV제곱이니까 아이쿠 얘가 얼마가 나와? 4분의 27 MGH가 되는 거지? 그러면 계산하면 얼마 나오니? 4분의 27 더하기 9가 36 맞지? 계산 틀릴까봐. 근데 여러분 아시잖아요. 이 계산 틀리면 시간 로스가 만만치 않다고요. 그래서 HA는 몇 H가 나와? 얘가 9니까 3H 나오지. 그래서 답은 몇 번? 답은 2번. 자, 답은 2번. 그래서 지금 첫 번째 다시 잠깐만 정리 좀 다시 드리면
일단 첫 번째 정지 상태에서 낙하하는 경우에 이 높이는 뭐의 제곱에 비례한다? 속력의 제곱에 비례한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HB 처음에 찾을 수 있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충돌하는 거 나오면 무조건 무슨 법칙 써라? 운동량 보존 법칙 써라. 됐니? 그 다음에 내려오는 동안 등속도 운동하는 경우에는 운동 에너지가 줄지 않기 때문에, 근데 손실된 에너지 같은 역학적인 감소량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포텐셜 에너지가 감소하는 것이므로 손실된 에너지는 포텐셜 에너지 계산하면 된다. 됐어? 자, 이제 9번 보시면 일부러 9번 자, 이게 9번. 자, 9번 보시면 H 내려와서 수평면에서 V였다가 지금 어디까지 갔다가 미안합니다. 그래서 한번 올라갔다가 피해서 정지하는 거지.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다시 얘가 여기 찍고 갔다가 와서 어디까지 올라갔다가 H까지 올라갔다가 그 다음에 정지하는 거지. 됐어? 자, 그러면 마찰 구간을 몇 번 지나는 거예요, 여러분? 3번 지나는 거예요. 왜 3번이지? 1번, 2번, 3번이지. 그래서 만약에 여기서 손실되는 에너지를 그냥 이대로 하고 만약에 혹시라도 넣는다면 처음에 얼마만큼 에너지가 있었는데, 처음에 mgH만큼 있었는데, 이게 마찰 구간을 3번 지나는 상황이기 때문에 요게 마찰 구간에 손실되는 거에 몇 배? 3배가 되는 거지. 왜? 몇 번 지나니까. 3번 지나니까. 됐어? 자, 그러면 얘가 H만큼 올라갈 때는 마찰 구간을 몇 번 지나는 거야? 2번 지나는 거지. H만큼 올라갈 때는 마찰 구간을 2번을 지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MGH에서 지금 MGH 이거는 지금 손실된 에너지는 마찰 구간을 몇 번 지난 거? 2번 지난 거지. 이해갔어? 이게 더 간단할걸? 그러면 지금 위에 거랑 밑에 거랑 같다고 등치시키면 여기 몇 곱하면 돼? 2 곱하고 여기 몇 곱하면 돼? 3 곱하면 되지? 그래서 어차피 그래서 2mgh 3mgh 마이너스 3mgh. 그래서 h는 바로 나오지요. 3h가 얼마가 나오나요? h가 나오죠. 그래서 얘는 얼마가 나와? 얘는 그래서 3분의 1 h. 그러니까 핵심은 열 에너지가 생긴 만큼, 그러니까 손실되는 에너지는 역학적 에너지가 줄어든 만큼. 그래서 처음 역학적 에너지가 mgh였는데 나중에 정제된 아예 없잖아요. 근데 마찰권은 몇 번 지나더라? 3번 지나더라. 그 다음에 디그 그냥 먼저 하면 만약에 6h면 에너지가 몇 배가 돼? 처음 역학적 에너지가 2배가 되잖아. 그럼 마찰권 몇 번 지날 수 있어? 6번 지날 수 있지? 그래서 얘는 4번 지난 게 아니라 6번. 그 다음에 얘는 바로 나올걸? 이건 어떻게 가면 돼? 이 친구랑 에너지, 역학적 에너지가 같다고씩 세우면 되니까 어차피 얘는 mgh가 2분의 1 mv 제곱 계산하시면 얘는 얼마가 나와요? 얘는 루트 2gh가 나오죠? 답은 몇 번? 답은 3번. 뭐 했어? 충돌했지? 그럼 무슨 법칙 써야겠다. 운동량 보존 법칙 써야겠다. 근데 조심할 거는 A가 충돌하고 나서 뒤집어져서 어디까지 올라간 거야? 0.2m까지 올라간 거잖아요. 그러면 A가 충돌 전송 속력이 7m/s인데 지금 충돌하고 반대 방향으로 갔어. 그래서 V만큼 갔을 때 이렇게 올라간 거거든. 그러면은 충돌 후의 운동 에너지랑 충돌 후에 저 최고점에서 가지는 포텐셜 에너지랑 어떻다? 같다고씩 세워야 되는 거야. 본인식 맞는지 안 맞는지 확인해봐. 그래서 최고점의 역학적 에너지가 mgh. 그 다음에 운동 에너지가 2분의 1, 얘 질량이 1이구나. 1 곱하기 V제곱. 그럼 V제곱 얼마가 나오노? V제곱 4가 나오죠? 그래서 V는 몇 m/s? 2m/s. 자, 그러면 충돌 전에 2m/s, 충돌 전에 7m/s, 충돌 후에 2m/s. 제일 같네? 충돌했네? 뭐 쓰고 싶어? 운동량 보존 법칙 쓰고 싶죠? 쓰고 싶다고 얘기해. 그래서 충돌 전 운동량은 1 곱하기 7. 충돌 후 A 운동량은 조심할 거 1 곱하기 얼마로 넣으셔야 돼? 마이너스 2로 넣고 그 다음에 B의 운동량 3V. 그럼 계산하면 얼마 나오니?
9, 3. 답 몇 번? 답은 5번 나오지. 됐어? 그래서 여러분 보시면 아시겠지만 아까 몇 번이랑 우리 아까 푼 게 몇 번이지? 아까 7번이랑 9번이랑 12번 합해서 마찰 구간 지나서 충돌하는 문제 은근 나올 수 있어요. 자, 천천히 한번 갈게. 자, 일단 원래 길이에서 뭐만큼 압축시킨 후 D만큼 압축시킨 후 가만히 놨을 때 3H에서 충돌했다. 자, 그 다음에 A의 속력은 B와 충돌 직전이 충돌 직후의 4배다. 그럼 여기서 문제 하나 놓을게. 충돌 직전 속력을 몇 V로 둘게요? 4V로 둘게요. 그 다음에 충돌 후 속력 얼마? V로 둘게요. 일단 여기까지 이해하셨죠? 자, 그러면 일단 충돌하기 전에 이건 식 아직 세울 건 아닌데 식 아직 세울 건 아닌데 자, 지금 여기서 충돌하기 전까지 A는 에너지가 없어진 게 없지. 그러면 여기 탄성 포텐셜 에너지랑 여기 운동 에너지 더하기 중력 포텐셜 에너지는 어때야 돼? 같아야 돼. 여기서 조심할 거는 기준면은 바닥으로 둘래? EH로 둘래? 바닥으로 두면 계산은 2번 해야 되잖아요. EH로 두는 게 좋은 거예요. 이해 가셨어요? 그러니까 탄성 포텐셜이 있고 H만큼 올라가서 속력 4V 이게 더 낫다고. 이해 갔어? 그래. 그 다음에 B는 내려갈 때 자 무슨 운동? 등속도 운동 보이지? 그러면 지금 내려가는 동안 H만큼 그러면 등속도 운동한다는 얘기는 무슨 에너지만 준다는 얘기야? 중력 포텐셜 에너지만 준다는 거야. 됐어? 그러면 여기서 손실되는 에너지가 얼마나 뜻이게? 그렇지. B가 질량이 M인가? 여기서 이 친구가 아이고 손실 손실되는 에너지가 mgh가 되는 거야. 됐어? 그래서 내려갈 때 mgh 근데 얘도 압축시켰다고 올라오나 보다. 자, 그 다음에 A와 B의 질량은 그래서 충돌 후에 B도 그래서 압축시켜서 올라온 거지. 됐어? 압축시켜서 올라온 거고 그래서 지금 충돌 후에 충돌 이렇게 왔다 갔다 했을 때 이 친구는 얼만큼 압축? 2분의 1 D만큼 압축된 거고 얘는 얼마만큼 압축? 충돌 후에 X만큼 압축된 거지. 됐어요? 그래요. 자, 그래서 계산하기 싫어가지고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상황. 그러니까 다시 정리하면 둘 다 압축시켜서 뿅 해서 어디서 충돌? 3H 충돌 뿅 가서 2분의 1D 그 다음에 얼마? X 압축. 여기까지 됐니? 오케이. 그러면 여기서 문자 놔야 되는 거는 일단 B 거의 속력을 좀 문자를 놔야 돼. 자, 충돌 전에 V1 놓고 충돌 후 얼마 둘게? V2 둘게. 이게 나중에 무슨 법칙 쓴다는 거 기억하셔. 운동량, 보존 법칙. 자, 그럼 이제 A 걸로만 식 2개 세울 수 있거든요. 자, A 걸로 하기 싫어. 자, A 걸로 식 2개 세울 수 있거든요. 자, A가 충돌하기 전에 A의 역학적 에너지 보존 어떻게 세우면 돼? 2분의 1 KD 제곱. 탄성 포텐셜이 있었는데 얼마 올라갔어? 이 질량 체크해놔야겠다. 조심할 거는 포텐셜이 EMGH. 그 다음에 운동 에너지는 2분의 1 EM 그 다음에 몇 V 제곱? 16V 제곱. 됐어? 충돌하기 전. 자, 그 다음에 충돌 후 5변 먼저 세우자. 자, 여기도 포텐셜 에너지 얼마? 여기도 포텐셜 에너지가 EMGH였고 운동 에너지는 2분의 1 EM V 제곱이었는데 자, 압축시킨 거지. 그럼 얼마? 2분의 1 K 몇 분의 몇 D 제곱? 4분의 1 D 제곱. 요렇게씩 세워져야 되는 거야. 지금 딴 거 쓴 거 없죠? 여기서 목적은 뭐를 없애는 게 목적인 거게? 저 KD 제곱을 처리하고 싶은 거예요. 이해 가셨어요? KD 제곱을 처리해야 돼요. 일단은 그렇습니다. 일단 근데 나중에 일단 잠깐만 아직. 자, 그 다음에 B 거. 자, B 거씩 세울게. 자, B는 처음에 얼마 에너지 있었어? B는 처음에 2분의 1 2K
D제곱 있었는데, 자, 이게 무슨 에너지로 전환? 중력 포텐셜 에너지로 바뀐 게 몇 mgh? 3mgh.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지금 손실된 에너지가 얼마? mgh. 그 다음에 마지막 운동 에너지 얼마? 2분의 1 mv1 제곱이 되겠지. 됐어? 자, 그래서 여기서 목적은 운동량 보존 법칙 쓰고 싶은 거잖아. 그러니까 뭐랑 뭐랑 다 없애버려야 돼. KD 제곱도 없어야 되고, 그 다음에 H도 없어야 돼. 이해 갔어? 그러니까 KD 제곱이랑 연립해가지고, 그러니까 여기서 V에 관한 식을 2개 만들어야 돼. 아이씨, 하기 싫다. 아니야, 하기 좋다. 어? 포텐셜 에너지 늘고 손실된 에너지로도 전환되고 운동 에너지도 전환되잖아. 처음에 요만큼 탄성 포텐셜 에너지가 그러니까 다시 탄성 포텐셜 에너지가 중력 포텐셜 에너지, 운동 에너지, 손실된 에너지로 전환된 거잖아. 그러니까 에너지 보존 법칙 계속 쓰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연립해 주시면 돼요. 아이씨, 하기 싫어 죽겠네. 아니야, 하기 싫지 않아. 자, 그래서 연립합시다. 자, 자, 밑에, 아이씨, 위에다 곱하기 밑에 거 미안합니다. 하자. 뭐, 바뀌냐? 밑에 거에 몇 배 곱해서 4, 계산 2번 하기 싫은데. 여기서 4 곱한 거랑 위에 거랑 같다고 할게. 아이씨, 뭔가 없어지는 거 보이는데. 그래서 위에 거 mgh 더하기 얘 몇이야? 16mv 제곱. 그 다음에 밑에 거 얼마 곱하면? 4 곱하면 8mgh 플러스 4mv 제곱. 자, 그러면 이 양은 어떻게 되니? 6mgh가 오, 다행이다. 12mv 제곱 나오죠? 그래서 일단 요거 쟁여둘게요. mv 제곱은 아니야. mgh는 2mv 제곱 하나 쟁여둘게요. 하나 쟁여두고 그 다음에 대입합니다. 위에 거에 할게요. 귀찮으니까. 자, 위에 거에서 2분의 1 kd 제곱이 그러면 결국은 얼마야? 얘가 몇 mv 제곱? 얘가 4mv 제곱. 그 다음에 여기 16mv 제곱이니까 몇 mv 제곱이지? 20mv 제곱이지. 됐어? 그러면 kd 제곱이 얼마? kd 제곱이 40mv 제곱이야. 요거 쟁여둘게요. 됐어? 그 다음에 어디다 대입? 밑에 대입하면 되지. 자, 그래서 kd 제곱 여기 몇 mv 제곱이고 좌변 40mv 제곱. 그 다음에 얘가 4mgh니까 계산하면 몇 mv 제곱 나와? 8mv 제곱 나오지. 그 다음에 플러스 2분의 mv1 제곱. 지금 이거 계산해놓은 거 대입한 거야. 너 빨랐나? 아닌가? 그래서 얘가 얼마? 32v 제곱이 얼마가 나오냐? 2분의 1 v1 제곱이니까 v1 얼마 나와? v1은 64v 나오죠? 미안합니다. 몇 v 나와요? 8v 나오죠? 루트 씌워야 되니까. 그래서 지금 여기가 몇 v? 다 왔어. 얘가 8v. 됐어? 자, 그러면 이제 v2 계산하려면 뭐 쓰셔야 돼? 운동량 보존 법칙 써야 돼. V2 계산 운동량 보존 법칙 써야 돼. 그래도 다행입니다. 충돌적 운동량의 합이 제로네요. 충돌적 운동량의 합이 제로네요. 감사합니다. 그러면 얘가 몇 V가 나오니? 여기 2V 나오지. 감사합니다. 됐어. 그래서 2V. 그러면 이제 B 거 이제 한 번 더 세워야 돼. 한 번 더 세워야지. 한 번 더 세워야 돼. 그래서 이제 B. 그래서 충돌 후 B의 역학적 에너지는 4mgh 더하기 2분의 m 4v 제곱. 이렇게 있었는데 마찰 구간에서 얼마 쓰고? 마찰 구간에서 mgh 쓰고 그 다음에 남은 만큼 2분의 1 2k x 제곱이 된 거죠? 됐어? 그래서 지금 얘를 mv 제곱으로 계산해 놨으니까 그러면 kx 제곱 얼마?
kx제곱은 2mjh 더하기 2mv 제곱인데 지금 계산해서 보시면 제가 얼마지? 4. 잠깐만. mjh 그러면은 4mv 제곱 더하면 얼마니? 얘가 6mv제곱이죠? 오케이. 자, 그러면 자, 지금 문제에서 뭐랑 뭐 구하는 거니까 d분의 x가 하시면 되니까 d제곱분의 x제곱 하시면 몇 분의 몇? 40분의 6이잖아요. 그러면 2로 나누시면 얼마 나오지? 20분의 3 나오죠? 그래서 루트 C만 답은 몇 번? 5번. 간단하지? 아니 근데 솔직히 말하면 엄청 어려운 문제는 아닌 거야. 왜 그러게? 식이 나오잖아. 그러니까 지금 줄창 뭐만 계속 쓴 거지? 에너지 보존 법칙, 에너지 보존 법칙, 에너지 보존 법칙. 근데 뭐가 지저분할 뿐? 연산이 지저분할 뿐. 원래 식이 잘 세지면 연산이 지저분해. V1까지는 여기까지 됐어? 그러면 V2를 알아야 여기서 V2를 알아야 충돌 후 운동 에너지를 알잖아. 그럼 충돌 후 운동 에너지를 알아야 지금 여기서의 탄성 포텐셜 에너지 계산할 수 있잖아. 왜냐면 에너지 보존 법칙 계속 써야 되니까. 그러니까 계속 지금 계속 운동 에너지 이해 갔어? 그래서 그러니까 이게 식이 되게 복잡해 보이지만 역학적 에너지 보존 법칙, 역학적 에너지 보존 법칙, 에너지 보존 법칙, 에너지 보존 법칙. 맞나? 40인분 아니야 요거 에너지 보존 법칙 요렇게 세우는 거지. 그래서 그러니까 식 세워야 되는 게 하나 둘 셋 그래서 연립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 넷 그 다음에 운동량 보존 법칙 5 이렇게 되는 거지. 자 일단 저기 A 같은 경우에는 용수철 해서 충돌 그 다음에 쟤는 9H 그래서 충돌해서 B는 H 올라가고 쟤는 2D만큼 압축되고 여기까지 됐지. 그러면 일단 여러분 첫 번째 팁 잡아야 되는 거. 자 여기 높이 B가 몇 대 몇이지? 9대 1이니까 지금 포텐셜 에너지가 9대 1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충돌 전 후에 B의 운동 에너지비도 9대 1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몇 V로 잡으셔야 돼? 3V로 잡으면 여기서는 V가 되는 겁니다. 참고로 B가 질량이 몇 M이니까 2M이니까 여기서 식 하나 쟁여놓을 수 있지. 어떻게? 2mjh가 2분의 1 2mv제곱 됐어? 이렇게 하나 쟁여 넣고 자 아주 왜 이렇게 신났지? 그 다음에 지금 HA를 구하는 게 목적인데 그럼 A 같은 경우는 조금 볼게요. A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무슨 에너지랑 무슨 에너지가 있었어? 탄성 포텐셜 에너지랑 중력 포텐셜 에너지가 있었는데 마찰 구간에서 없어지거든요. 근데 문제는 내려갈 때 무슨 운동하기 때문에 내려갈 때 등속도 운동하기 때문에 지금 여기 마찰 구간에서 손실되는 게 몇 mjh다? 2mjh예요. 됐어? 2mjh. 그래서 지금 네. 그래서 지금 여기서 V1으로 부딪혔다가 여기 A로 갈게. 여기 A가 질량 M이지. V1으로 부딪혔다가 얼마가 됐다고 칩시다. 얘 질량 M이지? 얘가 얼마가 됐다고 칩시다. V2가 됐다고 칩시다. 됐나요? 자, 여기서 살짝 팁이라고 할 것까지는 그렇긴 한데 지금 충돌 후가 속력이 더 빠르고요. 근데 팁이라고 줄 거는 없는데 제가 2분의 1 KD제곱을 너무 쓰기 싫어가지고요. 너무 쓰기 싫거든요. 너무 쓰기 싫어서 이렇게 가도 괜찮아요. 얘는 2분의 1 KT제곱이고 어차피 얘는 2분의 1 K 4D제곱이니까 몇 배야? 어차피 4배지. 그러니까 여기에 탄성 포텐셜지를 만약에 2P라고 두면 여기 몇 EP라고 두셔도 돼요. 4EP라고 두셔도 돼요. 저는 식을 쓰고 싶습니다. 라고 하면 2분의 1 K 대제곱을 뭐라는 거야? 2분의 1 K D제곱이라고 쓰셔도 되고 그러면 A의 충돌 전 거식 세울게. 자, 충돌 전에는 식이 어딨어? 그래서 여러분 문제를 잘 읽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 여기가 몇 V?
3V가 나오지. 됐어? 그 여기 3V. 그러면 무슨 법칙 바로 쓰시면 돼? 운동량 보존 법칙 쓰시면 되지. 그러면 충돌전 운동량이 3MV 플러스 3MV 마이너스 6MV, 충돌 후 운동량이 마이너스 MV2 플러스 몇 MV? 2MV. 그러면은 속력 바로 나오네. 그래서 V2는 그럼 얼마 나오니? V2 5V 나오나? 5 맞지? 그래서 얘는 5V. 됐어? 그럼 바로 끝났네. 그럼 식 세울게. 자, 그러면은 충돌하기 전에 A는 탄성 포텐셜 에너지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무슨 에너지도 있었어요? 중력 포텐셜 에너지도 있었어요. 됐습니까? 근데 마찰 구간을 지나면서 얼마가 줄었어요? EMGH가 줄고 나머지가 운동 에너지가 되었어요. 그래서 2분의 9 MV제곱. 됐어? 자, 그 다음에 충돌 후. 자, 충돌 후 얼마가 있었어요? 충돌 후에는 충돌 후 2분의 25 MV제곱이 있었는데 마찰 구간에서 얼마가 사라지고 EMGH 사라지고 얼마까지 올라가시고 MGHA까지 올라가시고 그 다음에 포텐셜지가 몇 EP가 되었어요? 4EP가 되었어요. 우리의 목적은 뭘 구하는 게 목적이죠? A를 구하는 게 목적이에요. 뭐가 사라졌으면 좋겠어요? EP랑 저 MV제곱이 사라졌으면 좋겠죠? 자, 근데 여기서 식 쟁여놨잖아. 여기서 MV제곱이 얼마요? MV제곱이 EMGH이기 때문에 자, 그러면은 여기 지금 보시면 얘가 몇 MGH가 돼? MV제곱에다가 얘가 얘가 몇 MGH? 얘가 9MGH지. 됐어? 위에 게 9MGH. 그러면 지금 여기서 EP 더하기 MGHA는 몇 MGH? 11MGH 되지? 숫자가 안 좋은데. 틀리면 돼. EMGH. 오케이. 자, 그 다음에 밑에 거. 자, 밑에 거가, 그럼 얘가 얼마요? 얘가 25MGH인가? 얘가 25MGH. 얘가 25MGH. 그러면은 밑에 거 4EP 더하기 MGHA가 얼마가 나오냐면 23MGH 나오지. 됐어? 자, 위에다가 몇 하신 다음에 4를 곱한 다음에 연립을 하시면 EP를 제거하실 수 있어요. 됐어? 4를 곱하신 다음에 위에다가 4를 곱하신 다음에 연립할게요. 4MGH 44. 숫자가 불길하다? 아니네. 자, 이거 위에 식을 사는 거야. 그 다음에 어디 거에서 어디 거 빼? 아래 거에서 위에 거 빼시면 3MGH가 얼마가 나오죠? 21MGH 나오죠? 그러니까 HA는 얼마가 나온다? 7H 나오지? 답은 몇 번? 답은 1번. 이 아까 거보다 단순하지? 물론 쉽다는 뜻은 아니야. 그래서 특히 여기 충돌하고 이렇게 높이 나왔을 때 요렇게 속력 놔주는 거 중요해. 됐어? 그리고 충돌하면 무슨 법칙 써야 되는 거 잊지 마시고 운동량 보존 법칙 쓰는 거 잊지 마시고 그리고 진짜 별거 아니긴 한데 이게 2분의 1 KX제곱으로 있는 거랑 이게 조금 약간 그 정신적인 조금 평온함이 조금 달라. 그러니까 이게 무조건 V 놓고 하는 거는 이제 아니기는 해. 거기까지 됐어? 그래서 어쨌든 핵심은 용수철이 나오면 무슨 에너지도 고민하셔라. 탄성, 포텐셜, 에너지도 고민하셔라. 자, 이제 연직 방향에서 조심할 거는 여러분이 평형점을 찾으셔야 돼요. 다시 연직 방향의 용수를 풀 때 요령은 평형점을 찾으셔야 되는데 이 평형점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탄성력이랑 뭐랑 같은 지점, 중력이 같은 지점을 평형점이라고 하고 그러니까 어떤 상황이 되는 거냐면 얘가 이제 매달려 있을 때 이렇게 매달려 있을 때 무슨 상태를 유지하는 상황, 정지 상태를 유지하는 요 지점이 평형점이야. 이해 갔어?
그래서 만약에 여기 지금 평형점보다 압축시키거나 늘리게 되면 여기를 기준으로 해서 위아래를 어떻게 하게? 왔다 갔다 하는데요. 왔다 갔다 하는데 평형점이 왜 제일 중요하다고 하냐면 이 지점에서 속력이 최대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속력이 최대라는 뜻은 무슨 뜻이요? 운동 에너지가 최대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왜 운동 에너지가 최대이냐라고 하면 지금 여기 아래에 있을 때 볼게요. 아래에 있을 때는 무슨 힘이 큽니다. 탄성력이 중력보다 커요. 그러니까 가속도가 무슨 방향? 가속도가 여기서 윗방향이겠지. 그러니까 바닥에 있다가 윗방향으로 이제 빨라지는데 문제는 여기 평형점을 지나가는 순간 탄성력보다 중력이 커요. 왜냐면 늘어난 길이가 적게 되니까. 이해 갔어? 그러면은 이 경우에는 가속도가 무슨 방향으로 바뀌어버리냐면 다시 여기서는 가속도가 윗방향인데 여기서는 가속도가 아래 방향으로 돼버리다 보니까 아무래도 빨라지다가 여기를 지나는 순간 속력이 어떻게 되게? 느려져. 그래서 정지했다가 다시 빨라지다가 여기를 지나는 순간 속력이 어떻게 돼? 다시 빨라져. 그래서 핵심은 그러니까 여기서 조심할 건 순간 정지가 아니야. 무슨 상태를 유지했을 때 정지 상태를 유지했을 때 탄성력이랑 중력이 같은 지점이 평형점인데 보통은 얘가 올라갈 수 있는 최고 높이랑 가장 내려가는 최저 높이의 중간 길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됐어? 그래서 여기서 첫 번째 평형점 조심하시고 두 번째는 우리가 탄성 포텐셜 에너지는 용수철 길이가 중요하지 않아? 뭐가 중요하게? 늘어난 길이나 압축된 길이가 중요해. 근데 조심할 거는 조금이라도 높이가 바뀌면 무슨 에너지가 바뀐다? 중력 포텐셜이 바뀌는 거야. 그리고 난이도가 높은 문제는 절대 뭐를 주지 않아요. 용수의 상수를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29번에 보시면 질량이 같은 두 물체가 연결되어서 정지해 있어. 자, 그러면 지금 가에서는 R자임이 얼마인 상태? 0인 상태인데 저거 왜 주냐? 용수의 상수식 구해놓으라는 얘기야. 됐어? 용수의 상수식 구해놓으라는 얘기야. 그래서 두 물체 연결한 다음에 끊어져서 이제 B가 원래 길이에서 압축되는 건데 얼마 압축되냐 요거 이제 물어보는 거거든. 자, 그래서 용수의 상수 같아. 그래서 지금 일단은 볼게요. 자, 그래서 얘가 질량이 같은 두 물체니까 얘가 MM. 그러면 이제 전체 상황을 한번 볼게. 지금 여기서 L만큼 늘어났기 때문에 지금 이쪽으로 탄성력 얼마? KL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용수철이 요 줄을 당기는 힘도 얼마? KL이야. 요쪽 실이 줄을 당기는 힘도 얼마? KL이야. 그러니까 위쪽으로 몇 KL이 있는 거게? 2KL이 있는 거야. 저거 실 두 개 이해 안 되면 이렇게 생각하면 돼. 자, 예를 들면 사람이 이렇게 매달려, 자, 이렇게 매달려 있어. 그럼 줄이 몸무게 하나 지탱해야 되잖아. 근데 내가 줄 두 개 매달려 있으면? 줄 두 개가 지탱하면 되지? 그러면 얘가 60kg이면 줄이 두 개면 30kg씩 지탱하면 되거든? 근데 지금 여기서 매달려 있는 줄이 몇 개? 두 개이기 때문에 2KL인 거야, 위쪽으로. 자, 그 다음에 용수철 물시지. 그 다음에 그러면 아래쪽으로 MG 하나, MG 둘. 됐어? 그 다음에 아래쪽 용수철 늘어나 있니? 압축돼 있니? 압축 늘어나 있지. 그러면 탄성력 방향은 늘어난 거에 반대 방향이니까 아래쪽으로 얼마? 여기는 KL이 되는 거지. 자, 그러면 R자임이 0, 1려면 위쪽 방향 힘이랑 아래쪽 방향 힘이랑 어때야 되니까? 같아야 되니까 결국은 위쪽 방향 2KL, 아래쪽 방향 2MG 플러스 얼마? KL. 그럼 KL이 얼마란 뜻? EMG란 뜻이에요. 자, 그렇게 이제 보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자, 그럼 이제 나의 경우인데, 자, 그래서 나의 경우 이제 끊어져서 정리한 순간인데, 자, 여기서 이제 핵심은 이거야. 자, 일단 이 친구는 무슨 에너지가 있나? 탄성 포텐셜 에너지가 있겠지. 운동 에너지 있어, 없어? 운동 에너지는 없는 거야. 오케이?
그래서 지금 딱 보면 알겠지만 지금 보면 알겠지만 B가 감소한 에너지가 무슨 에너지일 거야? 높이가 줄었잖아. 그럼 무슨 에너지가 줄었겠어? 중력 포텐셜 에너지가 줄었겠지? 그럼 대신에 그럼 늘어난 게 있어야 돼. 근데 정지니까 무슨 에너지는 없어? 운동 에너지는 없어. 그러면 아까 선생님 계속 얘기했잖아. 역학적 에너지 보존 법칙에서 무슨 에너지 총량은 일정하기 때문에 뭔가가 줄어든 만큼 뭔가가 어때야 된다? 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여기서 핵심은 B가 여기 있다가 요렇게 된 상황이니까 지금 높이가 얼마만큼 떨어졌어요? L 더하기 X만큼 떨어진 거예요. 그럼 그만큼 무슨 에너지가 줄었다? 중력 포텐셜 에너지가 줄었어요. 대신에 뭐가 늘었을까요? 탄성 포텐셜 에너지가 늘었겠지. 여기서 운동 에너지는 고민할 필요 있다 없다? 절대 없어. 왜? 정지 상태에서 정지 상태 됐는데 뭘 고민해? 그러면 중력 포텐셜 에너지 감소는 아까 높이차 중요했다고 했던 거 기억나지? 그럼 중력 포텐셜 에너지는 mg 높이차 얼마? L 더하기 X야. 그 다음에 이제 탄성 포텐셜 증가하는 건 조심하실 게 아까 변형된 길이 강조했잖아요. 그러면은 지금 여기가 원래 길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L만큼 늘어나는 상황이고 여기는 뭐만큼 압축되어 있는 상황? X만큼 압축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탄성 포텐셜은 증가했으니까 나중 탄성 포텐셜이 큰데 2분의 1 K X제곱에서 2분의 1 얼마 빼시면 됨? K L제곱 빼시면 되는 거예요. 식 이해 갔니? 그러니까 역학적 에너지가 쉽진 않아. 어려운 건 맞는데 어쨌든 그래도 전체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뭐는 보존된다. 에너지는 보존된다야. 그러니까 뭔가가 늘었으면 뭔가가 줄어라. 자, 그러면 이제 뭐만 하면 돼, 얘들아? 연립. 여러분은 합차를 배운 훌륭한 학생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아니 왜? 그래서 오른쪽 씨가 합차를 쓸게요. 왜 이게 엄청 야, 이 정도 연산이면 진짜 사랑스럽지. 2분의 1 K X 더하기 1 X 마이너스 1. 얼마나 사랑스러워. 지워지는데. 그치? 그 다음에 저기서 뭐 해놨어, 선생님이? K를 해놨지? 이씨. 그러니까 mg 대신에 얼마 집어넣을까요? mg 대신에 좌변에 2분의 1 K를 넣을게요. 2분의 1 그냥 약분할게요. 그러니까 K도 약분할게요. 그러면 뭐만 남냐? 아니 이렇게 쓰니까 식이 너무 2분의 1 KL 2분의 1 K 얼마? X 마이너스 L. 그럼 계산하면 얼마 나오니? L이 X 마이너스 L이니까 X 구하는 거지? X는 몇 L? 2에 답 몇 번? 답은 3번. 됐어? 야, 여기 제곱해서 늘려봐. 얼마나 싫어? 우리에겐 좋은 합차라는 식이 있는데. 이거 아까 맨 처음에 정지 상태 유지했을 때 여러분 무슨 식 세워놔야 된다고 아까 선생님 말씀드렸죠? 탄성력이랑 중력이랑 같아서 저기서 용절상수 쟁여놔야 된다고 했던 거 기억하지?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정지 상태 유지야. 그러니까 여기서는 정지라고 해도 이거는 힘 줘서 당긴 거라서 그래서 여기서 KL이 모인 거 쟁여놔야 돼. MG 쟁여놔야 돼. 그러면 지금 나에서 물체를 가만히 놓는 속력의 최대값인데 그럼 결국은 운동에너지 최대값 구하라는 얘기잖아. 그러면 지금 어디서 제일 빠르다 그랬지 선생님이? 여기가 제일 빠르지 않겠어요? 자, 그러면 이제 잘 체크해. 일단 탄성 포텐셜 에너지 늘었어, 줄었어? 탄성 포텐셜이 줄었지. 왜냐면 왜 줄었게? 여기는 2L만큼 늘어난 건데 L만큼 늘어날 때까지 가는 거니까 줄었지. 중력 포텐셜 에너지는 늘었어. L만큼 올라가니까 운동 에너지도 늘어야 돼.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줄어든 거는 무슨 에너지? 탄성 에너지가 줄었지. 이만큼 무슨 에너지 늘고 중력 포텐셜이 늘고 대신에 무슨 에너지 늘고 운동 에너지 늘고 그럼 식 세우면 돼. 그러면 탄성 포텐셜 감소량은 여기 탄성 포텐셜 여기 탄성 포텐셜 빼면 되잖아. 그러니까 얼마? 2분의 1 K 4L제곱 그냥 식 한 건에 쓸게요. L제곱.
그 다음에 중력 포텐셜 에너지는 높이 얼마만큼 올라갔어? L만큼 올라갔지? 그러면 계산하면 얼마 나와? mgl. 그 다음에 운동 에너지 귀찮은데 일단 요거 그냥 일단 쓸게. 쓰기 싫어가지고 어쩔 수 없어. 자, 그래서 지금 여기서 19를 봐봐. 뭐를 없애야 돼? mg를 없애, g를 없애야 되는 거예요. g를 없애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지금 좌변이 2분의 3kl제곱이 나오고 우변이 얼마가 나와? mgkl 집어넣으면 kl제곱 더하기 요렇게 되는 거지. 그러면 운동 에너지는 얼마? 2분의 kl제곱인데 원래 여기 최대 속력 여기 v라고 놓으면 어떻게 식 세우면 돼? 2분의 mv 제곱이죠? 답 몇 번? 답 2번. 됐어? 그러니까 어쨌든 핵심은 높이가 조금이라도 변하면 무슨 에너지? 중력 포텐셜 에너지 소환. 용수철의 길이가 조금이라도 바뀌면 탄성 포텐셜 에너지 소환. 속력이 보이면 무조건 운동 에너지. 그러니까 어색해도 요거 계속 식 세울 수 있어야 돼. 계속 요 따구로 식 세울 거니까. 머리 아프지? 쫙쫙쫙 가자. 자, 일단 닥터라고 식을 세워도 괜찮긴 한데, 자, 이제 봅시다. 네. 그래서 이제 P에서 속력이 얼마였다? P에서 속력이 0이었다가, 이제 Q를 지날 때 빨라지고, 어디를 지날 때 빨라지고, 이제 R을 지날 때 빨라져서 지금 계속 어느 쪽으로 가속되고 있어요? 어디 쪽으로 가속되고 있어요? 오른쪽, 이쪽으로 계속 가속되고 있어요. 자, 근데 여기서 보시면, 자, 여기서 지금, 에너지가 늘어나기만 하는 놈이 있어요. 누구게? 에너지가 늘어나기만 하는 물체가 있어요. 두 개나. A랑 B가 늘어나고 있지. 왜냐면, A는 높아지고, 빨라지고, B는 빨라지고. 그러면 누구는 에너지가 줄어야 돼? C가 에너지가 줄어야 돼. 한 번 더. A는 높아지면서 빨라지고 B는 빨라지고. 그래서 A는 중력 포텐셜이 커지고 운동 에너지도 커지고 그 다음에 B는 운동 에너지만 커지고. 그러면 C 같은 경우에는 조심할 거는 C는 그러면 에너지가 줄어드는데 여기서 조심하실 건 C가 중력 포텐셜 에너지가 줄긴 하거든. 근데 여기서 조심할 거 누구는 속력이 같다. A, B, C의 속력은 같거든요. 그러니까 A가 중력 포텐셜 에너지가 진짜 많이 줄어들고 있는 거예요. 이해 가셨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걸로 식을 세울 거는 아닌데 일단 조금 써드리면 이제 C의 무슨 에너지가 역학적 에너지는 줄고 그 다음에 누구와 A와 B의 무슨 에너지는 늘고 역학적 에너지는 늘고. 여기까지 됐어? 근데 조금 디테일하게 세우면 자 디테일하게 세우면 이제 C도 에너지가 다 줄진 않거든? 무슨 에너지는 줄고 무슨 에너지는 늘어? 이제 C의 중력 포텐셜 에너지는 줄는 대신에 C의 무슨 에너지는 는다? 운동 에너지가 늘어. 그리고 조심할 거는 A 같은 경우에는 A의 중력 포텐셜 에너지랑 이거 쓰기 귀찮잖아. 운동 에너지 늘고 그 다음에 누구 거 늘고. 여기서 이제 B의 운동 에너지 늘고. 일단은 전체적으로 식 세우면 이렇거든. 거기가 됐어. 자, 근데 조심하실 거는 여기서 이제 조심하실 거는 A랑 B랑 속력이 같아요. 근데 우리가 운동 에너지라 하면 2분의 mv 제곱으로 세우기 때문에 결국 속력이 같은 상황에서 질량이 큰 친구가 무슨 에너지가 크겠어요? 운동 에너지가 큰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C가 질량이 3m이면 만약 예를 들면 몰라. C가 운동 에너지가 3m이면 C가 B보다 항상 운동 에너지가 몇 배 커야 돼? 3배 커야 되는 거야. 일단 그렇게 되거든. 자, 근데 이제 안 나온 상황이야. 그래서 약간 식이 모자른 느낌이 나지. 그래서 지금 보면 거기 세 번째 줄치게
B가 P에서 Q까지 운동하는 동안 A의 중력 포텐셜의 증가량은 A의 운동 에너지 증가량의 몇 배다? 4배다 라고 나온 거 보이십니까? 거기서 이제 4배인 거 체크해 두세요. 그러니까 여기서 무슨 뜻이냐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X라고 칠게요. 그러면 이 친구도 어떻게 됐어요? X 올라간 거고 여기서 여기까지 얼마 내려간 거야? X 내려간 거야. 그래서 지금 운동하는 동안 A의 중력 포텐셜 에너지 증가량은 mgx가 되는데 이게 A의 운동 에너지 증가량의 4배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4배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면은 지금 A가 이렇게 되지. 여기서 요게 mgx고 요게 몇 분의 몇 mgx야? 4분의 1 mgx가 나와. 이렇게 됐어? 다시 요거 문제에서 나온 거야. 중력 포텐셜 증가량이 A의 운동 에너지 증가량의 몇 배라고 했으니까 4배라고 했잖아요. 4배라고 했으니까 여기서 운동 에너지 어디서 어디까지 갔을 때 P에서 Q까지 갔었을 때 A의 운동 에너지 증가량은 얼마가 되냐면 4분의 1 mgx가 된 거예요. 여기까지 되셨나요? 자, 그래서 이제 여기서부터 여기를 여러분이 식을 잘 못 세우시는데, 자, 그러면, 자, 여기서, 이제 내가 지금 형광펜을 들었어요. 형광색 분필을 들었어요. 자, 아까 혹시 기억하는지 모르겠네. 운동 에너지 증가량이라 하면, 운동 에너지, 미안합니다. 자, 운동 에너지 변화량은 누가 한 일? 알짜 힘이 한 일인 거 기억해? 이거 되게 중요한데 은근 못 쓰는 식이거든요. 그러면 지금 근데 지금 여기서 이동거리가 얼마가 되지? 이동거리가 x가 되는 거잖아. 그 알짜 힘이 얼마란 얘기야? 알짜 힘이 4분의 1 mg란 뜻이야. 이해 갔어? 알짜 힘이 4분의 1 mg야. 자, 그러면 가속도가 얼마란 뜻이냐? 가속도가 4분의 1이란 얘기야. 됐어? 가속도가 4분의 1이란 얘기야. 가속도가 4분의 1이야. 세상에. 가속도가 4분의 1이야. 자, 가속도가 4분의 1이야. 계속 강조하네. 자, 그러면 가속도 4분의 1이지. 그럼 우리가 잊고 있었던 뉴턴 법칙을 생각해보자. 뉴턴 법칙을 생각하면, 왜냐면 지금 누구 질량이 없어요. C의 질량이 없잖아요. 찾아줘야지. 그래서 지금 C의 질량, 그래서 지금 핵심은 전체적으로 같이 운동하는데 C 쪽의 중력이 mg, 그 다음에 A 쪽 중력이 얼마? mg. 근데 전체 몇 m짜리가? 2m 더하기 mc짜리가 가속도 얼마로 가는 거야? 4분의 1로 가는 거잖아. 한 번 더. 다시 전체 R자인 F는 ma야. 자, 그러면 양변에 4 곱할게. 그러면 4mc 마이너스 4m. 그 다음에 2m 더하기 얼마? mc. 그러면 6m은 몇 mc? 3mc. 자, 그럼 mc가 얼마가 나오냐? mc 2m인 거 나오지? 그래서 C는 질량이 얼마였다? C는 질량이 2m이었다. 그렇게 되는 거지. 그래서 C는 질량이 2m. 그래서 C는 질량이 2m이었다. 근데, Q와 L 사이가 L이구나. 그래서 2m이었다. 그래서, 일단 저거 한 줄 갖다가, 그래서, 제가 이제 2m인 것까지 이제 찾았어. 여기까지 됐니? 자, 이제 문제는, 그래서, 결국은 A가, 정말 이제, 그래서 얘가 2m이었다. 그래서 지금 살짝 보시면, 그래서 여기서, 그래서 이건 이제 여담이에요. 얘가 2mgx가 줄었거든요. 왜냐면 질량이 몇 m이니까? 2m이니까. 근데 지금 보면, 2m이니까. 근데 문제는, 지금 운동 에너지가 얘가 4분의 1 mgx인데, 얘가 질량이 2배니까 요거의 2배. 얘가 얼마? 2분의 1 mgx. 그 다음에 B와 A 같은 건 질량이 똑같으니까 어차피 운동 에너지 같단 말이야. 4분의 1 mgx. 지금 좌변이랑 우변이랑 합 똑같은 거 보이니?
좌변이랑 우변이랑 합 똑같지? 아, 역학적인 일 보존법칙 성립하는 거야. 그래서 어쨌든 여기서 핵심은, 여기서 조심하실 거는 에너지, 누군가의 에너지가 감소한 거랑 누군가의 에너지 늘어난 거 같다로 쉽게 세워주신데 생각보다 그게 어렵다는 거랑, 그 다음에 지금 요 힌트지. A의 중력 포텐셜 에너지 증가량이 A의 운동 에너지 증가량이 몇 배라는 거. 4배라는 거에서 지금 얘네들 가속도까지 찾은 거거든요. 자, 그럼 이제 갑시다. 다 왔어요. 자, 그러면 이제 B의 운동 에너지는 점 R에서가 점 Q에서의 몇 배래? 다시 B의 운동 에너지는 점 R에서가 점 Q에서의 몇 배래? 3배래. 그러면 지금 여기서도 되게 기가 막힌 게, 그리고 여기서, 그러면 지금 여기서 운동 에너지가 지금 여기서 계산해놨잖아. 얼마? 요게 4분의 1 mgx거든? 근데 여기 지금 운동 에너지가 R에서가 Q에서의 3배라고 했으니까 얘가 얼마가 나와? 4분의 3 mgx 되는 거지. 다시, 지금 Q에서 B의 운동 에너지가 4분의 1 mgx잖아. 근데 그러면 R에서의 운동 에너지는 Q에서의 3배니까 4분의 3 mgx인 거지. 됐어? 그러면 지금 이건 이제 아까 풀었던 거의 연장선인데, 지금 보시면 지금 여기까지 운동 에너지 변화량이 4분의 1 mgx거든요. 여기서는 지금 운동 에너지 변화량이 얼마예요? 4분의 2 mgx잖아요. 근데 받은 알짜임이 어떤 상황이야? 같은 상황이란 말이야. 그럼 여기 길이 B가 여기가 길이가 얼마란 얘기야? 2x란 얘기지. 근데 요 2x가 얼마? 2x가 L이 되는 거지. 그래서 그럼 다 왔어. 다 왔어. 다 끝났어. 자, 그러면 이제 R을 지날 때 이제 C의 운동 에너지는, 그러면 C는 B의 질량의 몇 배이기 때문에, 질량이 C가 B의 2배이기 때문에 운동 에너지도 어차피 2배거든요. 그러면 C에서래. 미안. R에서 C의 운동 에너지는, R에서 C의 운동이 저거의 2배니까 얼마냐면 2분의 3 mgx인데, 아까 x가 몇 L이라 했지? 아까 2x가 지금 L인 상황인 거지? 그럼 x는 몇 분의 몇 L이야? 2분의 1L이기 때문에 얘는 얼마가 나냐면 얘는 4분의 1 mg. 그래서 답은 몇 번? 답은 1번. 처음부터 다시 풀어줘? 아니, 납득 안 되는 건 알고 가야 돼. 여기서 납득 안 되는 거. 속력으로 구해서 해도 상관은 없긴 없는데, 아니면 조금 요게 납득이 안 된다 싶으면 이렇게 가도 괜찮아요. 어떻게 가도 괜찮냐면, 여기 속력이 얼마지? 여기 속력이 V지. 그러면은 지금 어차피 R에서가 Q에서의 몇 배? Q에서의 운동 에너지가 3배니까 여기는 몇 V가 나와야 돼? 아, 9V래. 얼마. 여기가 루트 3V지? 근데 지금 가속도가 어떤 상황? 가속도가 같은 상황이잖아요. 그러면 EAS를 써도 상관이 없는 거지. 왜냐면 EAS를 써도 여기 길이 B가 몇 대 몇인 게 나올 거게? 여기가 X면 여기가 몇 X인 게 나와? 2X인 게 나오겠지. 이해 갔어? 2X인 게 나오고 실물로도 식이 나오지. 그러니까 4분의 1 mgx가 2분의 1 mv제곱이야. 그렇게 식 세워도 상관없어. 다만 뭐를 조금 더 하셔야 돼. 계산을 좀 더 해야 돼. 이해 갔는가? 그래서 이렇게 실로 연결된 문제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은 누군가의 에너지가 줄면 반드시 누군가의 에너지가 늘어나는데 요소를 좀 잘 따지시긴 해야 돼요. 그래서 얘는 조금 어려운 거긴 해. 이거 질문하고 싶은 거. 얘는 집 가서 한 번은 꼭 해보세요. 이 타입도 은근 잘 나오거든요. 자, 그러니까 거리가 지금 3H가 되려면 지금 얘가 몇 H 올라가고 2H 올라가고 얘가 2H 내려가야 되는 상황인 건 아시겠죠? 자, 그러면 핵심은 이거예요. B의 중력 포텐셜 에너지가 줄고 대신에
A의 무슨 에너지 늘고, 중력 포텐셜이 늘고, 그 다음에 A와 B의 무슨 에너지 늘고, 운동 에너지 늘고. 더 씩 한꺼번에 해보시고 싶으시면 전체 포텐셜 에너지 감소량이 전체 운동 에너지 증가량이랑 같다. 이렇게 가셔도 상관없어요. 아까 아까 설명할 때 씩 세웠었던 거 기억하지? 포텐셜 에너지 주면 무슨 에너지가 는다? 운동 에너지가 는다. 자, 그러면 좌변 얼마? 좌변은 3mgh. 아니야. 미안합니다. 6mgh. 우변은 2mgh. 그 다음에 묶어서 쓸게요. A의 운동 에너지랑 B, 어차피 지금 풀었을까? 헷갈릴 수 있으니까 일단 풀어서 쓸게. 2분의 1 nv 제곱. A 운동 에너지 증가량 2분의 1 3mv 제곱. 그러니까 나중에 여러분 식 쓰실 때는 그냥 묶어서 쓰세요. 몇 m짜리라고. 4m짜리로 그냥 묶어서 쓰십시오. 그래서 좌변이, 그래서 2mgh 이항하면 좌변 4mgh 나오고, 얘가 몇이야? 2분의 3, 2분의 1, 2. 그럼 얘가 2mv 제곱 나오지? 그거 얼마 나와야 돼? 답은 몇 번? 답은 2번. 자, 여기서 A는 올라갔어. A 얼마 올라갔을까? 높이가 같으려면? A는 H 올라갔고, B랑 C는 H 내려갔지. 그래서 지금 그렇게 이제 됩니다. 그리고 속력은 점점 어떻게 됐을까? 빨라졌겠죠. 그래서 지금 운동하는 동안, 자, 일단 여기서 중요한 거 체크, 이거 주셔놔. 운동 에너지의 변화량의 크기가 C가 A의 몇 배? 3배. 자, 근데 아까 줄에 매달려서 운동하면 뭐가 똑같지? 속력이 같잖아. 그러면 결국 운동 에너지 변화량이 C가 A의 3배란 얘기는 질량이 몇 배란 뜻이야? 3배란 뜻이야. 여기서 요거 쟁여야 돼. 왜냐면 뭐가 같으니까. 속력이 같으니까. 그래서 이거는 놓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운동 에너지 변화량 크기가 C가 A의 3배. 그래서 얘가 3m. 자, 그 다음에 자, 그 다음에 A의 중력 포텐셜 에너지 변화량이랑 그 다음에 C의 역학적 에너지 변화량의 크기는 어떻다? 같다. 그러면 보세요. A의 중력 포텐셜 에너지 변화량은 mgh지. 됐어? 근데 C는 역학적 에너지가 줄거든. 그래서 C 거를 조금 분석해보면 C는 포텐셜 에너지가 얼마가 줄어? 3mgh가 줄어요. 왜 그러지? 3m짜리가 h만큼 떨어졌으니까. 근데 문제는 무슨 에너지는 늘어? 운동 에너지는 늘잖아. 요 변화량의 크기가 얼마가 돼야 되는 거야? mg, h가 돼야 되는 거야. 그러면 여기서 운동 에너지 증가량이 몇 mgh라고 보실 수 있는 거지? 2mgh라고 볼 수 있는 거지. 한 번 더. 선생님 지금 딴 거 한 거 없어요. 그냥 문제에서 써준 대로 그냥 옮긴 거야. 다시 한번. 그러니까 일단 첫 번째 놓치지 말아야 되고, 첫 번째는 운동 에너지가 C가 A의 3배인데 저게 되게 중요한 힌트인 거예요. 아, 뭐가 똑같구나? 속력이 같구나. 그래서 C는 질량이 3m이다. 그 다음에 A의 중력 포텐셜 에너지 변화량은 mgh 올라갔는데 이게 C의 역학적 에너지 변화의 크기랑 같다. 근데 C는 포텐셜 에너지가 3mgh가 줄기 때문에 전체 역학적 에너지 변화량이 mgh가 되려면 운동 에너지가 얼마가 늘어야 돼? 2mgh 늘어야 돼. 거기까지 됐어. 자, 그러면 여기서 그러면 여러분 이제 아실 수 있는 거가 지금 진영 나 찾아야 되나? 오케이. 자, 그러면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분석 끝. 자, 그러면 이렇게 됩니다. 그럼 이제 전체적으로 그래도 한번 써드릴게요. 일단 전체적으로 포텐셜 에너지가 줄어요. 누구랑 누구가? B가 포텐셜 에너지가 줄어요. 그 다음에 누가 포텐셜 에너지가 줄어요? C의 포텐셜 에너지가 줄어요. 근데 웃긴 건 A와 B와 C의 무슨 에너지가 늘고, 이거부터 쓰면 안 된대. 운동 에너지가 늘고요. 그 다음에 A는 올라가요. 얼마 올라가요? A의 모두 늘어요. 중력 포텐셜도 늘어요. 근데 요 값이 어때야 돼요? 같아야 돼요. 자, 그러면 지금 보십시다. 지금 얘가 몇 mgh예요?
3mgh예요. 자, 그 다음에 지금 요게 mgh예요. 문제에서 왜냐면 h 올라가니까. 근데 여기서 C의 운동 에너지 증가량이 얼마예요? EMGH예요. 됐어? C가 운동 에너지 증가량이 EMGH예요. 됐어? 그러면 A의 운동 에너지 증가량은 C의 몇 분의 몇 배야? 3분의 1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가 얼마가 돼야 돼? 얘가 3분의 2 mgh여야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됐니? 얘가 3분의 2 mgh여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중력 포텐셜을 증가는 몇 분의 몇 배야? 이제 3분의 2배가 되는 거잖아. 그리고 지금 여기서 보시면 지금 포텐셜 에너지의 3분의 2배, 포텐셜 에너지의 3분의 2배인 거 보이지? 그치? 그러면 만약에 B가 포텐셜 에너지 감소량이 만약에 MBGH라면 이 친구의 운동 에너지 증가량도 얼마가 나야 된다는 얘기야? 3분의 2 MBGH가 나야 된다는 뜻이야. 거기까지 됐어? 근데 자변합한 거랑 우변합한 거는 어때야 돼? 같아야 돼. 그럼 B 질량 나와 안 나와? B 질량 나오지. 이해 갔어? 근데 만약에 그렇게 안 풀고 싶으면 내가 다르게 푸는 거 알려드릴게요. 그래서 다시 그러니까 지금 일단 요거는 납득하셨죠? 요거가 3분의 2배. 그래서 얘도 3분의 2배. 요거는 납득하셨죠? 그래서 3분의 1배. 그래서 지금 MBGH 더하기 3MGH가 우변 같아야 돼. 3분의 2 MBGH 플러스 다 합하면 얼마냐? 3에다가 3분의 2니까 얘가 3분의 9. 그러면 3분의 얼마야? 3분의 11 MGH. 그럼 이항하면 얼마 나와? 3분의 1 3분의 1 MBGH는 얼마 나오냐? 3분의 2. 3분의 2 MGH 나오지. 그럼 B가 MB 몇 M 나와? MB 2M 나오지? 요렇게 찾으셔도 되고. 요렇게 찾으셔도 되고. 아니면 이게 너무 어려운 것 같으면 이렇게 찾으셔도 돼. 아까 몇 번에서 했던 건지 기억이 안 나는데 아까 뭐 했는지 기억이 안 나는데 어디 갔어? A 어디 갔어? A 어디 갔어? 여기서 지금 여기 찾았다. C가 지금 운동 에너지가 늘었지. 여기서 이렇게 가도 돼. 어떻게 하셔도 되냐면 알짜임이 한 일은 무슨 에너지 증가량? 운동 에너지 증가량인 거 기억해? 그러면 지금 C 입장에서 지금 얘가 H만큼 낙하했었을 때 지금 얘가 운동 에너지가 EMJ이기 때문에 여기서 알짜임이 얼마인 게 나오게? C에 작용하는 알짜임이 몇 M인 게 나오게? 2M인 게 나와. 그러면 얘가 질량이 몇 M이기 때문에 C가 질량이 4M이기 때문에 가속도가 이쪽 방향으로 몇 분의 몇 G도 나오게? 가속도가 3분의 2G도 나오거든요. 3분의 2G. 그러면은 이제 무슨 법칙 쓰셔도 돼요? 뉴턴 법칙 쓰셔도 돼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갸우뚱하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알짜임이 한 일은 운동에너지 변화량이잖아. 그러면 여기서 갸우뚱인 것 같은데. 알짜임이 한 일이 운동에너지 변화량이잖아. 그러면 이걸 C 입장에서 봤을 때 F 곱하기 H 한 개 EMGH가 나온다고. 그러면 F가 몇 mg가 나와? EMG가 나오잖아. 이거 C에 작용하는 알짜임인 거지. 이 경우에는 지금 A 걸 아직 모르는 상황이라. 물론 A 걸로 해도 상관없지만. 그래서 지금 C에 작용하는 알짜임이 EMG인데 제가 질량이 3M이기 때문에 가속도를 3분의 2G로 계산해도 된다고. 3분의 2G로 계산하면 된다. 그래서 뉴턴 법칙 쓰셔서 이쪽에 3mg, 이쪽에 mbg, 그 다음에 저쪽에 mg 한 개 4m 더하기 mb 3분의 2g로 계산해도 돼. 그러면 이렇게 해도 얼마 나오냐? 뜯으면 안 되는데 2m에다가 3 곱하면 6m에다가 더하기 3mb
그 다음에 여기 2 넘기면 8n 더하기 2mb. 이렇게 해도 mb가 얼마가 나와? mb가 2m이 나오지. 이렇게 해도 돼. 그러니까 여기서 규칙점 찾아도 상관없고, 근데 어쨌든 핵심은 여기서 조심하실 거는 C가 몇 m인 거 못 찾으면 다 못 풀어. C가 A 질량의 3배인 거 모르면 다 못 풀어. 어쨌든 그래서 어쨌든 MB는 몇 m이다? 2m이다. 이거 그대로라도 풀어봐야 돼. 그래서 그러면 이제 결론. 자, 그럼 이제 결론. 자, 어차피 그걸 써야 되잖아. 자, 그래서 보시면 자, 그러면 이제 기억 A의 속력은 이제 루트 2mgh다. 그래서 지금 A의 속력으로 하셔도 되고 그냥 누구 걸로 가셔도 돼요. C 걸로 해도 돼요. 어차피 뭐는 똑같으니까. 속력은 똑같으니까. 그래서 C의 운동에너지 2분의 2em 속력의 제곱한 게 몇 mgh? 2mgh지? 그래서 루트 2gh 틀렸나? 잠깐만, 얘 3m이구나. 미안해. 3m이구나. 미안합니다. 진영 3m입니다. C 거예요. C 걸로 갔을 때 2mgh니까 그러면 결국은 얼마 나오냐? V 제곱이 3분의 4gh 나오지. 그래서 요거 틀렸고, 그래서 기억 틀렸고, 여기서 기억은 A 걸로 해도 되고 B 걸로 해도 되고 C 걸로 해도 상관없어요. 어차피 속력은 다 똑같으니까. 그 다음에 B의 질량은 몇 m이? 3의 B의 질량 2m인 건 아까 계속 설명했고, 그 다음에 이제 디귿에 자 P가 B를 당기는 일. 지금 다행히 뭐를 계산해놨네. 지금 가속도 계산해놨지. 그래서 지금 P가 B를 당기는 힘이면 요 힘이 궁금한 거거든. 근데 지금 이거랑 이거랑 같은 줄인데 B 거는 괜히 더 많으니까 요거 계산하지 마. P가 누구 당기는 힘으로 계산해? A 당기는 힘으로 계산하는 게 나아. 그러면은 지금 A 입장에서는 위쪽으로 T, 아래쪽으로 mg. 그 다음에 가속도 3분의 2g니까 3분의 2mg죠. 그래서 이제 T는 얼마가 나오냐면 3분의 5mg 나오지. 내가 이거를 니네한테 풀라고 한 거야? 그래서 3분의 5mg. 그래서 몇 번 그래서 디귿은 틀렸다. 그래서 답은 몇 번이다? 답은 니은이다. 여기서 선생님이 원하는 거는 무슨 식 찾는 거? 요거 찾는 거. 별표를 해주고 싶다. 그래서 이게 만약에 중간에 이런 거 풀다가 막히면 요거 알짜임이 하는 게 되게 중요해. 이거를 생각을 못 해내거든? 근데 이거 지금 이거 오늘 이거 4번 썼어. 위에 앞에 문제 2번이랑 아까 그 하나 있었는데 기억이 안 나네.